고려거란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0세기 초에는 중국 대륙과 한반도 그리고 한반도 북방 지역까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907년부터 979년까지 송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중국은 5대 10국 시대라 하여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다 없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한반도에서는 후삼국 시대가 열려 후백제, 후고구려, 발해, 신라, 고려 등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등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죠. 한편 거란족의 일개 부족이던 진랄부의 추장인 야유라보기는 916년 거란족을 통일한 뒤 거란을 세웠고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활발한 정복 활동을 전개해 급속도로 영토를 넓혀 나갔으며 925년 몽골 지역을 정벌했고 926년에는 발해마저 항복해버렸죠. 한편 후당의 황제인 이종가는 부하였던 석경당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석경당의 부하들이 황제에게만 할 수 있는 만세를 석경당에게 외치는 것을 보고 그가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를 천평군 절도사로 좌천시켜버렸죠. 그러지 않아도 이종가를 경계하고 있기도 했고, 황제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던 석경당은 요나라 태종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만약 도와준다면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심 6주 지역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때 요태종 역시 그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나하며 석경당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얼마 안가 바로 5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그를 도와주게 되었죠. 그렇게 석경당은 후당을 멸망시키고 후진을 세우게 됩니다. 문제는 이 연운심 6주를 요나라에 넘겨주면서 요나라는 전례 없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반면, 그 아래에 있던 한족의 국가들은 이후 엄청난 불리함을 안고 북방 이민족들과 싸워야 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죠. 이 연운심 6주는 만리장성 이남의 극도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근대 이전까지는 절대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훗날 거란뿐만 아니라 몽골과 여진 역시 이곳을 우회해 대륙을 공격하긴 했지만 이 지역을 정면으로는 뚫은 적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죠. 하지만 이런 곳을 고스란히 요태종에게 갖다 바쳤으니 대륙으로 진출하는 대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 되었고, 이후 송나라의 보병으로는 요나라와 금나라의 기병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나라는 이후 연안심 6주의 막대한 생산력을 기반으로 송나라와 전면전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이미 수백 년 동안 개발이 진행되어 높은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화북 평야지대에 비옥한 농지도 있었으며 한 번에 수백만 명의 인구와 농업 생산력, 그리고 여러 산업 기반을 고스란히 확보할 수 있었기에 이때 거란의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많게는 6, 7배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그만큼 국력이 엄청나게 강해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방에 있어서도 경제에 있어서도 막대한 가치가 있었던 지역을 그냥 요나라에 홀라당 줘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이민족들은 요나라 이후로도 계속해서 수도를 베이징으로 두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한번 열리자 이후 잘 닫히지도 않았는데, 이 연운심 6주 지역은 금나라 원나라를 거쳐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기 전까지 약 400여 년간의 시간 동안 한족 왕조가 다시 되찾지 못했을 정도였죠. 한편 936년 요태종이 연운심 6주를 공짜로 먹었을 때 한반도에서는 왕건이 고려를 세운 이후 후삼국 시대를 통일해버렸는데요. 하지만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었죠. 심지어 요태종은 고려와 화친을 맺기 위해 942년 10월 왕건에게 30명의 사신과 함께 선물로 낙타 50마리를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란을 무지 싫어했던 왕건은 거란의 사신들을 유배 보내버렸고, 낙타 50마리는 개경 만부교 밑에 묶어놓은 채 일부러 굶겨 죽여버리기까지 했죠. 그러자 당연히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당시 왕건은 거란을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거란을 짐승의 나라라고 했으며, 훈유 10조에는 거란은 짐승의 나라이니 그 의관을 본받지 마라라고 했을 정도였죠. 사실 왕건이 거란의 화친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발해 멸망 이후 수많은 발해의민들이 고려로 몰려왔던 상황이었기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으며,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자처해 옛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자는 의미로 북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고구려의 땅을 거란이 차지하고 있었으니 고려와 거란이 충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려와 거란의 사이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던 중 중국 대륙에서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960년에 송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해버린 것입니다. 이후 송태조는 요나라 목종에게 연운심 6주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당연히 요목종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고, 이에 송나라는 연운심 6주를 되찾기 위해 여러 차례 공격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한편 철저하게 거란에 대해 배척하는 태도를 취한 고려는 거란의 국력이 갈수록 강해지다 보니 성벽을 보수하기도 하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며 나름대로 그들의 공격에 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송나라가 건국되자 고려와 송나라 양국은 서로 사신을 보내며 가깝게 지냈는데, 이는 고려와 송나라 둘 다 갈수록 강해지던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죠. 그런데 982년 마침내 요나라의 전성기를 잇게 한 명군 요성종이 새로운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요성종은 송나라를 제압하기 위해선 후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먼저 여진을 공격했고,
이후 발해 유민이 세운 정한국을 공격하면서 거란은 압록강 바로 앞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이후 고려를 침공했으니 이것이 바로 1차 고려거란 전쟁이었습니다. 이후 서희의 단판으로 강동 6주를 받아내고 2차 침공 때는 양규의 활약으로 요성종이 퇴각하고 3차 침공 때는 강감찬의 활약으로 귀주대첩에서 거란의 명장 소배합이 이끄는 거란군을 전멸시키다시피 하면서 더 이상 거란이 고려를 침공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고려거란 전쟁 이후부터 요나라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점점 쇠퇴해가기 시작했으며 고려는 국방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성벽 등을 보수했으며 많은 병사들을 양성했는데 이때 고려는 역사상 가장 국력이 강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거란도 고려를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고려가 강력해지자 약 100여 년 동안 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 한반도 북부와 연해주 일대에서는 또 다른 세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는데 그 세력은 바로 여진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금나라를 세운 와나나굴타에 의해 요나라도 작살나고 송나라는 정강의 변이라는 최악의 굴욕을 맛보게 되죠. 지금까지 고려거란 전쟁이 있었던 시기에 동아시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후다닥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